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장래 희망이 화가였고, 그래서 미대 진학할 때까지 사실 큰 고민 없이 당연히 저한테 뭐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미대를 진학을 했어요. 근데 막상 미대 진학하고 나서 오히려 좀 고민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한창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화두였는데 그것들을 둘러싼 뭐 다양한 담론들이 저한테는 사실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았고 또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사실 현대미술에 대한 인풋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. 저희 교수님들은 또 굉장히 모더니즘 세대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, 작업에 대해서 혹은 예술 전반에 대해서 제가 좀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러는 와중에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 흥미를 좀 페인팅에는 흥미를 잃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 사진을 접하게 된 거죠. 그 저한테는 사실 작업 그 미술이라는 게 저한테 어떤 궁극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작업하는 과정이 의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개별적인 작업들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루트를 만들어 나가는지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것들이 나중에 어떤 큰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것들은 결국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태도를 드러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이미지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미지들인 것 같아요. 제가 본 것, 그리고 지각의 경험들, 그것들이 남긴 기억들,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데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각 정보들 속에서 살잖아요, 저희가.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어,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거를 작업을 염두에 처음부터 작업을 염두에 두진 않더라도 어떤 시점에서는 그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, 분명히. 예를 들면 제가 2007년도에 페르소나라는 작업을 했었는데요. 그때 봤던 영화 중에 칼 드레이어의 잔다르크의 순환이라는 20년대 무성 영화가 있어요. 그 영화를 지금 돌이켜봐도 굉장히 독특한 영화인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들의 얼굴 클로즈업만 가지고 내러티브가 전개가 되거든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잔다르크 역할을 맡았던 마리아 팔코네티라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이제 영화 전반에 걸쳐서 극심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데 그것이 어떤 행위나 상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여배우의 얼굴을 통해서 너무나 리얼하게 드러나요. 그 얼굴에 대한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. 강한 이미지로 남아 있었고 그게 직접적인 모티베이션이 되진 않았지만 페르소나라는 작업을 하면서 밑바탕에 계속 깔려 있었던 이미지였다는 거를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돌이켜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이번에 전시하는 작업은 어, 스틸라이프라는 제목의 사진 작업들이고요. 음, 일상적인 사물이나 신체 일부분을 즉흥적으로 연출해서 촬영한 이미지들이에요. 네, 제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리딩이라는 인물 사진 연작을 만들고 있었는데요. 그때 그 작업도 배우들하고 같이 한 작업이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배우들을 섭외하고 촬영 스케줄을 잡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프로세스였거든요. 그래서 한 달에 촬영은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
뭐 연극을 보러 다닌다거나 작업실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그냥 작업실에 있는 오브제들을 무계획적으로 그냥 찍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. 그리고 그렇게 이미지들이 한 장 한 장 쌓여 나가면서 그런 프로세스 자체에 굉장히 제가 흥미를 느끼게 됐거든요. 사실 리딩이란 작업은 굉장히 꽉 짜여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작업이었어요. 프로세스도 정해져 있었고, 컨셉도 미리 짜여져 있었고. 근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전개가 됐고, 무엇보다도 결과물을 제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해방감 같은 거를 저는 맛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야말로 계획 없이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무계획성, 우발성 이런 것들이 저의 계획에 포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같은 시기에 리딩이랑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서로 또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리딩은 인물 사진이긴 하지만 각각 배우들의 어떤 개인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배우들이 대본을 읽는 동안에 처하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, 저는 그거를 규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잠재적인 상태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췄던 작업이거든요. 이 작업 역시도 스틸라이프라는 작업 역시도 그런 규정될 수 없는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상태를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런 면에서는 같은 선상에 있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다만 이제 대상이 얼굴에서 신체와 사물로 확대된 거죠. 네. 우선은 제가 이제 최종 4인 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굉장히 기뻤고요. 근데 제가 가장 기뻤던 이유는 그 제가 출품했던 작품이 뭐 굉장히 거대한 어떤 뭐 이야기를 담고 있다거나 강렬한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거든요. 굉장히 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잠재적인 상태 안에서 남아있는 그런 작업들이라서 그것들이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그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간 게 저한테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. 그게 소통이 되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뻤죠. 네.